거리농성 투쟁이 1877일차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곳 현장에 방문하신 동지들도 직접 보셨겠지만, 바로 지금 건너편 해화동 성당 지붕 종탑 위에서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오수영 여민희 조합원께서 바로 그저께 단체협약 원상회복과 해고자 전원복직을 요구하면서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투쟁사업장에서 송전탑으로 올라가고 굴다리로 올라가는 이러한 목숨을 건 투쟁들이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업장에서 투쟁의 결기를 모아내고 자기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하늘에서 내려올 수 없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투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재능교육지부 이미 이 투쟁이 장기화 국면에 돌입한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2월 26일 1895일차 거리농성 투쟁이 계속되는 그 시점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재능교육지부의 투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름전자군의 비정규직 최장기 투쟁 기록을 넘어서는 안타깝고 불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 모인 모든 동지들과,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이 싸움을 함께하고 있는 재능교육 동지들이 반드시 그러한 투쟁의 기록들을 또다시 갈아치우면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재능교육 사측이 책임있게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답변과 책임있는 태도로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많은 동지께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따로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동지들을 소개하는 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집회 시간을 통해서 참석한 단위를 별도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대체하고요. 준비된 기자회견 순서대로 오늘 기자회견 진행하겠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와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을 위한 재능교육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여기 계신 동지들의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투쟁의 선두에서 함께 연대하고 투쟁에 앞장서고 계신 동지를 모시고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이재용 서울부부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방금 소개받은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이재용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집을 나서는데 이 돌이 아리기는 올해 들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길은 시려웠고 순발은 시려웠지만 새벽바람이 돌을 아렸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동지들이 우리 두 동지가 저 공중에 올라가서 더 지상보다 추위가 심할 텐데 참 걱정 함께 저뿐만 아니라 하셨을 텐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이가 무역 규모가 1조를 돌파했다고, 그리고 세계 무역 규모가 8위에 올라섰다고 이 정권은 자랑했습니다. 10대 교역 강국,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경제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이 사이는 이제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이 민주화됐다고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의 현장은 늘상 군사독재 하이고 긴급조치 하이고 계엄령 상태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문 안은 여전히 민주화의 바람은 없습니다. 오로지 자본의 폭력과 자본의 비인권적인 만행과 척치만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억울한 자신의 문제를 이 지상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추운 겨울 저 공중에 올라가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살고 싶다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정당한 노동을 하고 싶다고 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능교육 이제 답해야 됩니다. 이 동지들이 5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칼바람이 부나 비닐을 덮고 이 세멘토 위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 결과가 또다시 저 성당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는 이런 상황으로 도래됐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급급할 것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재능교육 더 이상 파렴치하게 비열하게 노동조합 탄압하는 그런 행위에 모든 돈을 쏟아부어서 우리 노동자들을 피폐하게 만들지 말고 이제라도 이 사태를 해결하는 출발점으로 다시 생각해서 교섭을 통해서 이 문제 빨리 매듭 짓고 저 동지들이 내려올 수 있도록 진정성 어린 회사의 성의를 촉구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 설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은행에서 세뱃돈을 새돈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친지들과 만날 설레임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저 동탑 위에 올라간 우리 동지들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이 명절을 모두가 웃으면서 함께 보낼 수 있는 것, 그것에 키는 재능교육 회사가 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주노총 서울본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연대에서 저 동지들이 설명전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앞서 서울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엄혹한 날씨를 앞두고 있는 지금 당도한 이 시점에서, 그리고 특히 설 명절 연휴가 코앞에 닥쳐 있는 이 시점에서 두 동지가
종탑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 절박함이 가슴 한켠에 많은 동지들이 미안한 마음과 걱정이 그리고 안타까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 두 동지를 비롯해서 최장기 투쟁사업장 기록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절박함을 가지고 함께 싸우자고 호소하고 지속적으로 투쟁해 왔음에도 재능교육파 측은 뻔뻔하게도 저 뒤에 보시는 플래카드에 걸려있는 것처럼 마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요구안들에 대해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는 듯이 대중을 기반하고 언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재능교육사 측이 진정으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와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단체협약에 대한 그 요구, 노동자들이 노동자를 결성하고 활동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에 대해서 당연하게도 그것을 보장하고 수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향림교회 조원정 목사님의 연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가장 추운 날씨에 종탑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오늘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여 넘게 기독교 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재능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위해서 애써왔지만 이런 참담한 결과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저희들의 부족한 행동의 결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특별히 목사로서 십자가 달려있는 저 종탑에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마치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예전 수백 년 전 왕조 시대에 전제 군주들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저들의 안위와 사치만을 누릴 때 백성들의 고혈을 짜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재능의 박성훈 회장이 그의 아들 딸에게 재능의 자격을 만들어서 수많은 이익금을 사적으로 돌리는 그런 기사를 보고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십억 원의 그런 재산을 자시 아들, 딸들에게 돌리는 이 부당한 이 자본 악덕 기업. 제가 목사로서 지금까지 2년 동안 여기에 투쟁에 참여하면서 제가 재능기업 망하도록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저는 기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목사로서. 그러나 오늘 시간부터 저는 재능이 망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박성훈 회장 그 가족들 부당한 이런 것을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런다면 저는 그들의 꿈자리에 귀신 사탄이 나타나서 저들을 괴롭히고 잠을 자지 못하도록 제가 기도할 것입니다. 성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자들의 기도 소리가 하늘을 사무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잠잘 수가 없다.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저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박성훈 회장과 이 재능교육의 지도자 분명히 약자들의 소리에 관심하고 회개하고 저들의 이익금에 수십 분의 1만 제대로 나누어도 오늘의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태가 조속한 시간 안에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기독대책위 조원정 목사님을 포함해서 지금 이 재능투쟁에 함께하고 있는 동지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이 투쟁에 함께 연대하는 투쟁사업장 동지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노동단체 그리고 기독대책위를 비롯한 종교단체, 학생들 그리고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재능교육 문제 해결이 될 때까지 함께 싸우겠다는 그러한 결의를 모아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동지들과 함께 그 마음과 뜻을 모아서 같이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너편 지금 종탑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하신 두 동지가 내건 플랑이 있습니다. 요구가 잘 선명하게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그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외치고 그 구호는 비정규직 철폐로 하겠습니다.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 재능투쟁, 승리하자!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 재능투쟁, 승리하자! 재능투쟁, 승리하자! 비정규직 철폐, 투쟁, 결사, 투쟁! 다음 순서로 이남신 한국비정규센터 소장님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예.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럽습니다. 저는 좀 이런 직구전 생각도 해봤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20도로 오르내리는 강추위 혹한에 저 두 여성 동지가 올라가 있는데, 야, 사람들 이목 끌기는 제대로 때를 잘 잡았구나. 기왕 올라가서 고생하면서 고공농성하는 거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담길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의미들 이 날씨가 대신해 주는구나. 감히 좀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페이스북을 보는데 우리 오수영 동지가 올린 글에 우리 종치기 하는 아저씨께서 이 여성들이 걱정이 되셨나봐요. 혹시 무슨 일이 났을까봐. 그래서 올라와서 안부까지 확인하는 뭐 이런 좀 일이 있었던 모양인데, 우리 오수영 동지가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우리가 국가대표, 우리가 농성 국가대표인 줄 모르고 이렇게 올려서 제가 참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기왕에 올라가신 거 굳이 묵은 것처럼 지내긴 어렵겠지만 정말 저 동지들 반드시 승리해서 내려올 수 있도록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저곳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재능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게 99년입니다.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비정규직이란 말이 한국 사회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던 시절, 특수고용이란 얘기는 있지도 않았던 그 시절, 재능학습지 교사들의 투쟁은 굉장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7,500명 중에서 3,800명에 이르는 그 수도권은 거의 대다수의 학습지 교사들이 노조로 운집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 사회 비정규직 문제 이제 좀 실마리가 풀리겠구나 못 모르고 그런 기대도 했었습니다. 지금 15년 지났습니다. 이제 이지연 조합원 동지까지를 보내고 11명의 조합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정동재 동지를 위시해서 많은 동지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멀쩡하던 단체 협약이 국가 폭력에 의해서 해치가 됐습니다. 민신호주가 만든 그 당당한 조합원들의 피땀이 서린 단체 협약을 사법부와 행정부가 합작해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노사가 합의한 단체 협약을, 재능사 측이 사인한 단체 협약을 제3자가 찢어버렸습니다. 이게 제3자 개입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현수막에 있는 단체 협약 원상회복은 너무나 당연한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어쩌면 요구가 아닙니다. 그저 기왕에 있던 거 되돌려 달라, 이게 무슨 요구입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입니다. 우리 해고 동지들 원직복직 작년 11월 행정법원에서 노조법상 근로자로 재능 노동자들, 학습지 노동자들 인정받았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인정이 됐습니다. 노조활동으로 인한 해고자 원직복직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법원이, 사실 법원 별로 좀 믿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 대법원 판결도 묵살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 법원이 오죽하면
학습지 교사의 노동자성에 대해서 부당노동을 인정하면서 그런 판결을 냈을까 되짚어 봅니다. 우리 박성훈 회장님 이제 마음 돌이키셔야 합니다. 이제 박근혜 당선인 25일 취임 며칠 안 남았는데요. 아까 사회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 취임 다음 날이 재능 동지들이 한국사회 최장기 비정규 투쟁사업장이 되는 날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취임과 함께 최장기 비정규 투쟁사업장 문제를 안고 가는 겁니다. 그런 불명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많이 얘기했지요.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좋은 일자리 없이는 경제민주화 불가능합니다. 진짜 민주화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노동이 없는 복지, 노동이 없는 경제민주화, 노동이 없는 재벌개혁 다 흑우이고 가짜이고 거짓말이고 위선입니다. 박근혜 당선자께서 진심을 담아서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얘기하셨다면, 그리고 공약 중 가장 강조했던 비정규직 차별 개선을 지금도 이행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취임식 전에 최장기 비정규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하는 게 마땅합니다. 어찌 첫 발을 떼는데 가장 큰 걸림돌을 놔두고 간단 말입니까? 저는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이 이제는 특수고용 문제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 문제까지도 해결을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처절하게 싸웠던, 합법적으로 노동조합이 인정되었던, 그러면서도 속절없이 조합원들을 떠내보냈고 이 무시무시한 노조 탄압에 돌아가신 동지도 있고, 또 이 이제 소수만 남아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 재능 문제만큼은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만이 박근혜 정부가 노동자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단협 원상회복과 해고자 원직복직은 단순히 재능동지들만의 저는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당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비원이 서린 요구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최악질 고용 형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인권 사각지대의 노동자들, 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그 열망을 한 몸에 받아안고 있는 것이 재능 교육 교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학습지 동지들의 2대 요구가 단순히 이들의 무리한 요구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굉장한 오판입니다. 우리 박성훈 회장님 이제 마음 돌이켜셔야 합니다. 사회공헌사업 여러가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 식구 하나 챙기지 못하면서 그 학습지 선생님 그 아이들의 똘망똘망한 눈망울을 정말 가장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는 학습지 그 선생님 지키지도 못하는 회장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경영자에서 물러나야죠. 어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마땅합니다. 박성훈 회장님 이제 마음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877일을 맞은 이 장기투쟁 이제 정말 끝내고 우리 11명의 동지들이 이지연 동지의 유지까지를 안고 정종태 동지를 위시한 그 희생된 동지들의 마음까지를 안고 현장으로 복귀해서 다시 한번 당당하게 민주노조 깃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같이 힘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남신 동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투쟁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수세적이고 자기 방어적인 투쟁에 불과합니다. 단지 빼앗긴 것을 되찾자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정말 소박한 요구를 가지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굳이 많은 예시를 들지 않더라도 실제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회계 조작과 비익 파산을 통한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서 이 진실을 규명하자면서 지금도 엄동설안의 인지 앞에서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어떻습니까?
대법원도 인정한 불법 파견의 문제들을 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능자분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재능교육 학습지 노동자들은 빼앗긴 단체협약의 권리를 되찾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들을 인정받고자 이 싸움들을 오랜 시간 이끌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싸움에 대해서 우리는 무언가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이 동지들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될 소박한 권리들을 되찾기 위한 싸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능교육자분이 마치 이것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인 양, 과도한 것인 양 그렇게 치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진정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동지가 고공에 올라서 끝까지 투쟁을 결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동지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학생 동지들께서도 재능교육 투쟁에 특별히 함께 소중한 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지들 가운데 한 분을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영 이대 동아리연합회 회장님 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해방이와 30대 동아리연합회 회장 홍석영이라고 합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재능교육 노조에 대한 제 첫 기억은 2010년 어느 날이 시작입니다. 제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서명판을 들이밀더라고요. 재능교육 투쟁 힘내시라는 서명 받고 있다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는 생각 없이 서명을 해주고 당연히 해결됐겠거니 잊고 지냈는데 2011년에 다시 그 사업장을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이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2013년 지금에는 이제 두 분 동지께서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까지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노조가 정말 너무 투쟁이 하고 싶어서 사측이 내거나 안내를 발로 뻥 걷어찬 것처럼 말합니다. 정말 투쟁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 취급하고 좀 세련되고 예쁜 방식으로 투쟁하면 안 되겠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늘 묻고 싶습니다. 그럼 대체 어떤 방식으로 투쟁을 해야 하냐? 노조가 싸움 못해서 안달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럼 저 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말이 되냐? 그 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을 해볼 수는 없느냐? 노동자들이 얼마나 절박한지 지금 이것 하는 것들이 어떤 것도 배부른 투쟁이 아니라 정말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 그냥 살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이라는 것 그런 것들 사람들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능교육 투쟁 벌써 1800일 지나서 1900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투쟁에 저희 학생들 계속해서 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능교육 노조 조합원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투쟁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 계신 두 분 동지 반드시 승리해서 웃으면서 내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길에 저희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예, 고맙습니다. 예, 기자회견 시간을 빌어서 한 가지 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좀 직접 와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소개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작년이었던가요? 이미 한 2년 정도가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재능교육 문제를 비롯한 그다음에 삼성 반도체 문제 등등을 다룬 반도체 선우라고 하는 연극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능교육 문제 이 단일 사안을 가지고 연극으로 그 문제를 다룬 좋은 작품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좀 잠깐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곳에서 멀지 않은 그 해화동 소극장인가요?
태화동 1번지 소극장에서 그 공연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도 그 공연을 직접 기획하고 연출하신 동지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박수로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많은 동지들의 관람과 또 홍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이 재능투쟁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또 다른 방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바로 이어서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님 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법률원의 신인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정말 날씨가 추운 이때 두 분의 동지가 저 뾰족한 첨탑 위에 올라가신 거에 대해서 보면 마음이 한편 착잡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작년 11월 2일에 있었던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취지와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들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 11월 2일 서울행정법원은 재능교육지부 선생님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사건에서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첫째,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선생님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조법이 정한 노동자다. 둘째, 노조법에 정한 노동자이므로 이분들은 헌법과 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셋째, 사측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탄압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계약 해지를 내세웠지만 노동조합 결성과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사용자의 계약 해지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다. 이게 작년 11월 2일 있었던 판결의 요지입니다. 정리하면 재능교육지부 학습지 선생님들은 노동자이고 그분들이 만든 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는 노동조합이고 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재능교육 사측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고 무효라는 게 작년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이 있기까지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5년의 시간이 흘렀었고 그 5년의 기간 동안 차마 필설로 형용하기 힘든 많은 투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투쟁의 성과물이자 하나의 작은 기폭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작년 11월 2일 판결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항소를 했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플래카드처럼 번지르르한 말만 있지 실질적인 행동, 실질적인 개선, 실질적인 반성, 실질적인 사과 이 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이 추운 혹한에 저 뾰족한 첨탑 위에 올라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는 정글이 사는 야만의 사회가 아니고 엄연히 법이 있고 그리고 정의가 있고 그리고 진실이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최소한의 양심과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먼저 사측은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재능교육지부 선생님들에게 진지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결성한 노동조합 탄압해서 죄송합니다. 단체협약 일방적으로 파기해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사과에 대한 이행 보증으로 단체협약을 원상복직하고 돌아가신 고 이지연 조합원님을 포함해서 부당해고된 조합원들을 전원 원직복직시키고 그동안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작년 11월 2일 법원 판결로 확인된 법의 명령입니다. 때를 쓰는 게 아니라 법원 판결 그리고 법이 정한 명령입니다. 당장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간과하기 쉬운 것이지만 정부 그리고 노동부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지난 5년 동안 재능교육지부 선생님들 그리고 그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이 길거리 아스팔트에서 호소했을 때 정부와 노동부는 뭐 했습니까? 그때 아무것도 안 했고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기는커녕 이들을 탄압했습니다. 농성장을 철거하고 경찰이 고발하고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진심으로 책임자를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 한 소위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경제민주화 그것은 허공에 찬 공연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진실과 정의의 바로미터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 서울 종로구 해화동에서 첨탑노동을 하고 있는 저 두 분의 절규를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받아왔는가 이게 저는 우리 사회의 진실과 정의의 바로미터이자 시금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과 정의의 바로미터이자 시금석이 조만간 해결되리라고 믿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 해결을 위해서 투쟁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힘차게 구호 외치고 마지막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한다. 비정규직 철폐하고 현장으로 돌아가자. 이제는 끝내야 한다. 비정규직 철폐하고 현장으로 돌아가자. 현장으로 돌아가자. 비정규직 철폐 투쟁 결사 투쟁. 예,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은 재능교육지부 유득규 동지 모시고 낭독하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재능교육 사축은 동탑에 올라가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외침을 들어라. 두 명의 여성 노동자가 해화동 재능본사가 내려다 보이는 성당의 종탑 위에 올랐다. 대체 누가 이렇게 추운 날 여성 노동자들을 저 높은 곳으로 오르게 하고 있는가? 대체 누가 여성 노동자들을 저 높은 종탑 위에 위태위태하게 매달리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반여성, 반노동, 반교육기업 재능학습지 자본이 책임이다. 재능자본은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단체협약을 해지했다. 그리고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을 전원 해고했다. 재능자본 박성훈 회장은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여성 노동자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대가의 죄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미 지난해 11월 1일 서울행정법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한 이유로 학습지 교사를 해고한 것은 무효이고 노동조합법 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해 단체 교섭권을 부여해야 한다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는 그동안 학습지 노조, 재능교육지부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이고 재능자본이 그동안 노동자들에게 가한 파렴치한 범죄 행각에 대해 법원에서도 인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 새로 들어설 박근혜 정부는 법 질서를 이야기하기 전에 재능교육 박성훈 회장과 같은 자들에 대한 처벌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능자본은 기존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말로만 단체협약을 체결하겠다고 적반하장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면 지금 즉시 노동조합과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오는 2월 25일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26일이면 학습지 노조 재능교육지부의 거리 농성투쟁이 1895일째를 맞이하게 된다. 1895일은 비정규직 투쟁 최장 기록인 기륭전자 투쟁과 같아지는 날이다. 재능자본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즉각적으로 체결함으로써 이처럼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달성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는 재능자본을 비호하는 이명박과 같은 파렴치한 정권 아래서도 5년을 내내 굽힘없이 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만약 재능학습지 투쟁이 해결되지 않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학습지 노동자들은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학습지 노동자들의 투쟁은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노동권을 온전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250만 노동자들의 염원이 서린 투쟁이기 때문이다. 재능자본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종탑에 올라간 여성 노동자들의 외침을 들어라. 재능자본은 해고자 전원 복직과 단체협약을 즉각 체결에 즉각 나서라. 나서라.
1895일이 오기 전에 재능투쟁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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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2월 8일 재능교육지부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예, 긴 시간 동안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연대관이 동지대회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재능교육 자본을 비판하고 수행성을 지지하는 국가 집회를